그러니까 해설이 왜 그렇게 풀기 시작하는지를 알아낼 수만 있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개념과 문제와 조건을 이해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3, 4등급 뿐만 아니라 1등급 친구들한테도 거의 필승 전략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80점이 아니라 88점도 가능할 수 있어. 안녕, 노벨을 위한 수학 주치 도윤구쌤이야. 이제 수능이 30일 남았는데 아직 안 끝났거든. 30일이면 성적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이번 영상은 30일의 전사를 위한 영상이다. 너네가 1년을 어떻게 보낼 건 간에 지금 내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 달을 보내잖아.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오늘은 5등급 이하 학생들과 3, 4등급 학생들이 어떻게 30일을 보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5등급 이하 학생들이 이맘때쯤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모의고사 보고 엔제 풀고 이러니까 너네도 똑같이 모의고사 풀고 실무하고 엔제 풀고 이걸 반복을 한단 말이야. 6등급 뜨기 싫으면 당장 내려놔. 시간 낭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점수가 내려가게 돼. 너네는 의미 없는 노동만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는 머물러 있고 다른 애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지금이라도 교과서를 펼쳐라. 5등급 미만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개념 보라고? 아니야. 문제 풀 거야. 대단원 마무리 문제만. 근데 조건이 있어. 초점을 다른 데 맞춰서 풀어보자고. 풀어낼 수 있느냐, 맞을 수 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느 단원에 포함되는 건지, 어떤 개념을 기준으로 출제가 된 건지 맞춰보면서 풀어보자고. 그러니까 문제에 포함되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개념이 뭔지 매치를 먼저 해보고 나서 풀어보자는 얘기지. 사실 5등급 이하 친구라면 이게 잘 안 될 거거든. 근데 이게 되기만 하면 굉장히 문제 푸는 게 쉬워져. 만만할 것 같은데 해보면 되게 어려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를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단원이지? 무슨 개념을 쓴 거지? 라고 매치가 안 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단원을 다시 공부를 해야 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목차랑 연결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거기에 제시된 유제들을 풀어보면서 목차와 개념과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다시 보면서 단원이랑 매치가 되는지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봐. 그러면 못 풀었던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될 거야. 빈 개념이 보완이 된 거지. 이걸 9일 안에 해결을 하자고. 수원, 수투 선택 과목에 각 3개씩 총 9개 단원이 있거든. 하루에 한 단원은 확실하게 이해해보자 이런 얘기야. 당연히 만만치 않겠지만 이거 아주 강력한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꼭 해봤으면 좋겠어. 이걸 하고 나면 이제 20일이 남았거든. 수능 특강 스텝 1, 스텝 2 앞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풀어보자. 사실 스텝 2는 너네가 못 풀 확률이 굉장히 높아. 좀 어려우니까. 그럼 그건 그냥 해설을 외워.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맞아. 해설을 그냥 그저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어. 포인트는 이거야. 해설이 왜 그렇게 풀기 시작하느냐. 사실 해설 보면 거의 다 이해가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해설을 그저 보기만 하잖아.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와 동시에 문제와 조건이 제시하는 상황과도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해설이 왜 그렇게 풀기 시작하는지를 알아낼 수만 있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개념과 문제와 조건을 이해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수능 특강도 하루 한 단원씩 끝내보자고. 그러면 이제 열흘이 남았다. 마지막 남은 열흘은 모의고사를 쳐보자. 사실 너네가 4점짜리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는 상당한 도박이거든. 그럼에도 2, 3점짜리를 안 틀릴 수 있는지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사이즈가 나오면 4점짜리 도전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너네가 앞에서 20일을 진짜 빡세게 보냈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만막하지 않을걸? 기존보다 훨씬 더 풀만해졌을 거야. 그래서 매일 실무를 보고 오답을 할 건데 오답할 때 중요한 게 있어. 절대 다시 푸는 게 아니야. 너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부분에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에 결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적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
이 과정을 통해서 너가 갖고 있는 고질적 습관을 발견해낼 수만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 게다가 시험 칠 때 그걸 인지하고 칠 수 있으면 더 나은 결과로 연결되는 건 당연하거든. 결국 실무를 치는 이유는 문제를 외우거나 이해하라 이런 게 아니라 너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인 거야. 이렇게 찾아낸 문제점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시험 행동 강령이라는 페이퍼를 만들어 그 다음 거기에 하나씩 써놓는 거지. 그리고 다음 시험을 칠 때 그 행동 강령대로 해서 개선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이걸 10번 반복하면 생각보다 많은 걸 고칠 수 있게 될 거라고. 목표는 이렇게 잡도록 해.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실수 안 하기, 두 번째 목표는 2, 3점 다 풀기, 세 번째 목표는 거저 주는 4점짜리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 문제는 풀어내기, 시간을 써서라도.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운이 좋으면 4점짜리 좀 풀고 찍어서 몇 개 더 맞잖아? 그러면 진짜 3등급이 뜰 수도 있어. 현 시점에서는 너네가 노려볼 수 있는 최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자, 이제 3, 4등급이야. 3, 4등급은 5등급 이하랑은 조금 다르지. 굳이 교과서는 펴지 말자. 근데 교과서를 버리면 안 돼. 교과서 목차는 펴야 되니까. 왜냐? 3등급 이하라면 목차랑 문제를 제대로 매칭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비슷할 거거든.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닌 이상 어느 단원에 어떤 개념을 중점으로 출제된 문제인지 파악하는 걸 대체적으로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어디서 출제된 문제인지 모르잖아, 만약에? 그러면 손도 못 대는 경향이 있었어. 결국 목차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대체적으로 풀이를 시작하지 못하는, 손도 대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 목차를 펼쳐놓고 뭘 하느냐? 너네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를 풀 거야. 사실 올해 9월 이후로 출제 기조가 좀 바뀌었어.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가 조금 유명무실해진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기출은 좀 생략을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생략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수특과 수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단원에 포함되는 문제인지,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미리 한번 맞춰본 다음에 풀어보자고.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 그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풀기 시작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해설을 한번 보자고. 5등급 친구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던 좀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너네는 조건 변환 노트라는 걸 쓸 거야. 못 푸는 문제는 대부분 생소한 조건 때문이야.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멍 때리다가 어버버 하다가 틀리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는 생소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미리 변환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자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변환해야 되는지는 사실 해설지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지가 않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조건 변환을 해볼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풀이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필연의 고리가 존재해. 이 필연의 고리가 생각보다 탄탄하거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어떻게 변환이 된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지 함께 정리를 해 놓으면 거의 유형화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3, 4등급 뿐만 아니라 1등급 친구들한테도 거의 필승 전략이 될 수 있어. 왜 그러냐? 이번 수능 특성상 EBS를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능 수학 자체가 원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 개념만 제대로 이해를 해놓고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표현과 그 상황들을 미리 정리하고 외워놓잖아?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적어도 정리해놓은 조건이 나오면 틀리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건 변환을 하면서 수특, 수완을 총 18일 안에 걸쳐서 다 외우고 조건 변환을 마무리를 해버릴 거야. 스텝 3까지. 마지막 열흘은 실무야. 공부는 실전이랑 많이 다르거든. 일단 우선적으로 2, 3점짜리 문제 틀리지 않는지 점검을 해봐. 그리고 쉬운 4점짜리 풀 수 있는 건데 못 풀지 않는지, 틀리지 않는지 점검을 해봐. 너네 등급대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를 날리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너네의 행동이나 생각, 습관 자체를 돌아보도록 해. 실수할 가능성은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란 얘기지. 예를 들면 나는 모든 조건을 표시해 놓도록 하거든. 그러면
조건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은 조건을 놓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을 하라는 거고, 4점을 풀기 전에 한 번 더 푸는 과정을 통해서 48점을 확실히 확보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지. 근데 이건 사실 양날의 검이야. 실수가 많은 친구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실수가 거의 없다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너가 판단을 해야 돼. 80점 이상을 목표로 해보는 게 좋아. 80점 이상을 받으려면 4점짜리 못 푸는 게 많을 텐데 그걸 대체 왜 못 푸는지를 찾아내야 돼. 두 가지 케이스거든. 첫 번째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 두 번째는 풀었는데 막혀서 넘어간 경우. 전자라면 목차 매치를 못한 거야. 후자라면 조건을 놓쳤거나 조건을 활용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실물을 보고 나서 오답을 할 때 너가 어떤 케이스에 취약한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 손대지 못한 게 많잖아? 그러면 목차 매치를 못했을 확률이 높은 거니까 목차를 대조한 다음 다시 풀어보는 걸 해보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손은 댔는데 풀지 못한 문제가 많다면 놓친 조건이 많다는 거겠지? 조건을 하나하나 일일이 표시를 해주고 뭐가 우선하는 조건인지, 이 조건을 문제와 맞춰주려면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풀어보라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해서는 봐야 돼. 조건 변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시험에 대해 곱씹는 과정이 추가된 것뿐이야. 뭐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음 시험을 볼 때 뭐가 문제였는지 기억을 하면서 다시 보는 거야. 그러면 고질적 습관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고 성적은 당연히 오르겠지. 올해 수능 기조를 보면 9월보다는 좀 어렵지만 풀만한 4점짜리들로만 출제될 걸로 보여지거든. 이렇게 공부하면 80점이 아니라 88점도 가능할 수 있어. 자, 이렇게 5등급 친구들과 3, 4등급 친구들이 남은 3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봤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때 진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풀어지고 놓게 된다고. 그러면 1년 공부한 게 진짜 순식간에 허무하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끝까지 놓지 마. 결과는 진짜 아무도 몰라. 수능 치고 나오는 그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는 거야. 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그럼 너희들의 완치를 빈다.